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 고민 사연입니다. 고민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자몽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우선 새해 인사부터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요즘 친구들도 군대 갔기도 했고 원래 친구가 없고 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 귀차니즘이 제대로 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가족하고 바람쐬러 놀러 가지만 평일에는 일이 일찍 끝나도 저녁 먹고 거의 외출을 안 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제 얘기고요. 본론은 전 작년부터 돈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평균적으로 신용카드를 쓰는데 60만원 중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옷 같은 거 한번 비싼 거 긁을 땐 체크카드 쓰니까 불규칙적으로 알파로 15만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금은 달에 120 넣고 청약까지 합하면 130인데 버는 거에서 초과가 되니 모아둔 돈에서 마이너스가 되네요. 돈 쓰는 경우는 배달 음식이 반 이상 차지하고 나머지는 생필품 같은 소모품에서 지출이 되네요. 돈 모으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돈 모으는 팁 별거 없는데 일단 자몽님한테 확실한 거는 자몽님한테 하라는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 일단 자몽님은 가계부를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남은 돈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얼마가 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다 쓰다 보고 이제 카드 영수증 받고 나면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많이 썼구나. 그 쓸 때는 모르다가. 네,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자몽님 일단 문제가 저렇게 쓴다는 건 평소에 어, 내가 돈을 얼마나 쓰고 얼마 정도 나가는지에 대해서 감이 전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자몽님이 뭐 달에 150 넣으면 정말 많이 모으는 거나 맞습니다. 맞는데 자몽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몽님 같은 생각보다 돈 나갈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기숙사 쓰기 때문에 기숙사도 혹시 기숙사비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돈 내줍니까? 아니면 월세 같은 거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몽님?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거 아닌가? 평일에는 타지에서 회사 다니고 있고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고 주말에는 본가로 올라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몽님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월세는 회사 부담. 그러면 고정지출 얼마나 나가는지 말해보세요. 고정지출. 그러니까 님이 돈 모으려면 일단 고정지출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고정지출. 이 고정지출은 뭐냐 하면 자, 고정지출은 뭐냐 하면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 무조건 내야 하는 돈,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왜 하는 돈은 무엇일까? 자, 월세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니까 됐고, 공과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수도세, 전기세, 휴대폰 요금, 보험료, 이렇게 됩니다. 요 돈이 혹시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통신비 10, 그리고 다른 것도 얘기해봐요. 전기세도 본인 부담일까요? 공과금 부담이라고 저 공과금에 보통 수도세, 전기세 이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관리비도 포함됩니까? 관리비? 관리비는 회사에서 내줍니까? 그러니까 원룸에 생활할 때 그 월세는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보통 월세가 이제 월세만 내는 곳도 있고 관리비를 같이 부담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네. 그 원룸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따 들어가죠. 유튜브 프리미엄 8,700. 포함 안 된다고요? 그러면 수도세, 전기세는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세와 전기세는 얼마 나오는지. 네. 이거 대략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냥 본인이 감을 잡아서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돈을 모으려면 무조건 돈을 모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달에 필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돈. 그 고정지출은 내가 생활하면서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네, 이걸 베이스로 깔아야 돼요. 통신비하고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이 많구나. 저는 안 쓰고 있거든요. 수도세하고 전기세 모릅니까? 아마 수도세는 혼자 사시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예요. 한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샤워할 때 말고는 거의 물을 안 쓰잖아요. 네, 물을 안 쓰니까 수도세 한 2만원 잡을게요. 가스 4만원, 수도 5,000원. 이렇게 하자. 네, 수도 5,000. 전기 7,000원. 한 이 정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한 108,000원, 17만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달 내는 비용이 한 17만원. 대략적으로 17만원 정도 됩니다. 그 월급을 평달에 얼마 받는지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이렇게 할까? 네. 더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미 일단 이 돈은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다, 맞죠? 네, 이거를 그럼 17만원은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그 월급에서 17만원 빼야 돼요. 17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보니까 이 60만원은 고정 지출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200이죠. 자, 그러면 200 마이너스 17. 그럼 183이에요. 그럼 본인은 올해 얼마를 모으고 싶어요? 자, 일단 이러면 이제 감이 잡힌 거야. 그럼 본인은 내가 자금이 융통할 수 있는 거,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183만원 정도 됩니다. 네. 자, 10비는 고정 지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비하고 분리져야 돼. 여기서 10비는 내가 다르게 할 거야. 네. 물론 10비도 고정 지출 포함되기 킬 수 있는데 이거 유동적인 거고 무조건 필수로 내야 되는 돈. 왜냐면 10비라는 것은 밖에 가서 뭐 회사에서 밥을 제공해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일단 논해로 할게요. 통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문이.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동님 통신비가 10만원이면 꽤나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43,000원 나오는데. 물론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10만원이면 좀 많이 내는 편이긴 합니다. 네, 10만원이면 뭐 노예 계약으로 5G로 개통해가지고 10만원 나오는 건지, 뭐 5G로 새 폰으로 개통했으면 1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5G가 요금 비싸가지고, 그리고 기기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비싸잖아요. 그냥 통신비는 10만원 해야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모으려고 하는 목표 저축액.
할부가 5만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몽님이 올해부터 모으려고 하는 이제 금액이에요. 이게 저축하려는 금액. 본인은 얼마를 잡고 싶어? 네. 얼마를 잡고 싶어요? 모으고 싶은 금액. 나중에 할부 저 있잖아요. 요금제 끝나면 요금 바꿔버리세요. 네, 바꿔버려. 네. 휴대폰 요금제는 일단 6개월은 하고 6개월 지나면 개통되지 6개월 지나면 그 114 전화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요. 네, 바꾸세요. LTE 요금제로. LTE 무제한으로 바꾸면 근데 그래도 비싼데 휴대폰 할부값이 5만원이 나온다고? 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김동님? 할부가 해봐야 만원에서 2만원 사이인데. 왜냐하면 저거 폰 뽑을 때 보조금 지원돼가지고 깎이지 않나요? 반 이상 깎이지 않나? 거기서 이제 24개월 나누기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할부값이 5만원이면 너무 비싼데.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좀 호갱 당하신 것 같은데, 자몽님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뭔가 호갱을 당하신 것 같아요. 호갱을 당하신 것 같아. 뭐 새 폰 사는 거 좋긴 하죠. 근데 요즘에 중고폰도 괜찮은 거 많아요. 예, 중고폰도. 예, 중고폰도 뭐 A급으로 장만하면 30만원대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 오히려 요즘에는 중고폰 사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예. 중고폰도 삼성 매장에서 AS 받을 수 있거든요. 예. S급 정도면 뭐, 한 1년 지난 거면, 예, 다음에는 그렇게 사지 마시고. 자, 자몽님, 한 달에 얼마 보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잡고 싶어? 그러니까, 이 130만원만 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더 모으고 싶어요? 본인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고정지출은 빼고, 이 183만원에서 내가 모으려고 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 돈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맞죠?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이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몽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그냥 130만원 저기 갈 것인지 아니면 저기서 좀 더 모으고 싶으신지 그걸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아니, 400에서 500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200만원 빼면 183만원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달에 얼마씩 적금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0 넣으면 1560만원, 2천만원은 목표 잡겠다는 거예요. 2천만원? 저축액을 2천만원 잡겠다는 겁니까? 2천만원? 그러니까 올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 정도 모으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30에서 만약에 본인이 더 모으고 싶으면 그럼 150만원? 150만원 좋다. 그럼 183에서 150을 뺀 이 33만원 가지고 한 달에 해결해야 됩니다. 33만원으로 한 달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근데 충분히 본인이 씀씀이를 좀 관리를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자,
단순 계산으로 하면 150을 모으려면 이미 30만원 가지고 한 달을 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원래 씀씀이 가지고 택도 없어요. 완전 다르게 해야 돼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자몽님? 약간 내가 무슨 재무 설계사가 된 느낌인데? 예.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가계부를 무조건 작성해야 됩니다. 무조건 작성해서 지출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미 저렇게 카드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솔직히 혼자 사는 사람들 치고는 20대 치고는 꽤 많이 쓰는 겁니다. 60만원이면. 본인도 쓰다 보니까 60만원 중반이 나요. 처음부터는 60만원 중반까지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뭐 급한 대로 이것저것 먹다 보고 사다 보니까 이만큼 나온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중간중간 얼마 썼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썼는지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해서 남은 돈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리고 그런 감을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왜 못 잡아봤냐?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뭐 자몽님이 가계부 얘기는 들었겠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는 안 해봤을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뭐 부모님의 간섭을 벗어나다 보니까 자유로운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벌면 다 내 돈이지 이런 마인드였을 거야. 근데 돈을 좀 더 모으려면 관리를 해야 돼요. 컨트롤 해야 돼. 근데 그 컨트롤 하는 게 그냥 사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안 되기 때문에 적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부터 가계부 하나 사셔가지고 뭐 스마트폰 가계부도 있고 뭐 컴퓨터 가계부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수기로 적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기로. 예, 수기 가계부 얼마 안 하거든요. 예. 어차피 1월 초니까 올해부터 적으면 되겠네. 딱 좋네요. 예, 적어서요. 이 33만원 한도 내에서, 때려쳤다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원인이 여기 있어요. 예. 무조건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CPU를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예. 가장 중요한 CPU. 자, 일단 배달 음식은 웬만하면 자제해야 됩니다. 배달 음식 자제. 그러니까 님이 핵심은 요거예요. 배달 음식. 배달 음식 한번 먹으니까 계속 먹죠. 왜냐? 편하거든. 맛있거든. 그리고 뒤처리하기 좋단 말이에요. 먹고 그냥 바로 그냥 비닐 넣어 버리면 되니까. 배달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아예 먹으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다. 그 위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장을 봐서 반찬 있죠. 밥이랑 먹을 수 있는 반찬. 반찬류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네. 네. 구입해야 됩니다. 요즘 밀키트라는 거 잘 나와가지고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해 먹어본 적이 별로 없죠. 언제 해 먹어봤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돈을 아끼려면 간단합니다. 부지런을 떨면 돼. 발품을 팔면 돼.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실 게을러지잖아요.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챙겨 먹기 귀찮고. 예. 그러니까 시장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내가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죠. 그런 것들을 사요. 뭐 김치 한 개, 그리고 뭐 쥐포 같은 거 한 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저 오징어 젓갈 같은 거.
젓갈 같은 거 하나 사고, 예, 본인이 좋아하는 밑반찬들 있죠. 그런 거 장 봐가지고 한 5천원치 사면 양껏 줘요. 그거하고 밥만 있어도 끼니 해결은 돼. 거기서 더 먹고 싶으면 국도 밀키트 팔아요. 밀키트가 뭔지 아십니까? 반조리 식품으로 그 세팅 다 돼 있어요. 케이스인데 음식 같은 거 세팅 다 있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 물 넣고. 예, 요즘에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당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 배달해서 먹는 거랑. 음식은 그대로 세팅돼 있고 들고 와서 끓이기만 하면 돼. 그걸로 이제 혼자 살면 한 3끼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요. 3끼나 4끼. 예. 국 종류는 반존이나 밀키트를 활용한다. 근데 전략적으로 가야 돼. 전략적으로. 그래서 가격을 적어야 되는 거야. 예, 밀키트. 자, 밀키트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밀키트가 앞으로 뜰 수밖에 없는 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재료를 일일이 다 손질해가지고 먹기 힘들잖아요. 예. 자, 밀키트 지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검색해보세요. 싸고 괜찮아요, 이게. 예. 국 종류도 있고. 대표적으로 부대찌개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예. 웬만하면 자기가 직접 요리해서 먹어도 되는데 본인이 요리에 소질이 없고 별로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좀 밀키트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자몽님이 중요한 게 어차피 회사 가면 밥을 해결하니까 어떻게 저녁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저녁만. 뭐 아침도 해결하면 되지만. 네네, 그렇죠. 저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절약이 돼요. 그리고 저 인터넷 주문 가능합니다. 자몽님. 인터넷으로 저거 이제 무료 배송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어봐요. 배달 음식 없이 일주일에 한번 살아봐. 그러면 자 33만 원이면 이 보면 한 달에 30만 원으로 날려면 나기 위해서는 일주일 식비가 한 7만 원 정도 들어야 되는 거죠. 7만 원 내외. 자, 반찬 한 거 사놓으면 일주일 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 같은 거 사놓으면. 네. 그래서 이제 락앤락 같은 케이스 있죠. 그거 뭐 천원샵 같은 데 가면 판단 말이야. 그거 사와가지고 반찬 담아요. 냉장고 있으니까. 그 공간 차지도 안 해. 네, 한 보름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사면 한 2만 원 정도 들 테고. 밥은 햇반 사면 햇반 한 끼에 오뚜기 사면 좀 싸죠. 오뚜기가 하나에 한 1,000원도 안 할걸요, 아마? 한 800원 정도? 그걸 하나씩 먹고. 그러면 뭐, 얼추 될 것 같은데? 한 3만원. 밀키트 이거 사면 한 2만원. 예.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안 해봤으니까 감을 못 잡잖아, 이게. 자몽님 이걸 안 해봤죠? 안 해봤으니까 감을 못 잡잖아. 이게 그 가몽님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게으르면 돈을 못 모으는 거야. 게으르면 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혼자 살고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어, 누가 음식 차려줬으면 좋겠고 누가 음식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예. 그게 다 돈이야, 돈. 그 돈을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60만 원 이상 돈을 쓰게 된 거고 돈이 안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님 몸 편하게 하면 돈을 못 모으는 거야. 님이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그렇죠. 핵심은 이거예요, 자모님. 님이 돈을 아끼려면 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밥을 차려 먹으면 돼, 집에서.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하다 보면 적응이 돼. 왜냐하면 자모님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왜냐하면 님이 언제까지 배달 음식만 먹을 수 없어. 그러면 그 몸 나빠져요.
남자도 요리, 간단한 요리는 할 줄 알아야 돼. 왜냐, 뭐, 자모님이 결혼할지, 혼자 살지 모르지만, 뭐, 혼자 살 수도 있을 때, 앞으로 쭉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식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먹는 걸 엎으면, 몸이 안 좋아져요, 자모님. 살 많이 찝니다. 지금이야 젊으니까, 아직 활동적이니까 살이 안 찌는데, 20살 꺾이면 살 찝니다. 저희도 이렇게 배가 나올 거 생각 못했어요. 저 한 번도 배가 나온 적이 없던 사람이야. 30살 이전에. 근데 나이 먹으니까 배가 나오더라. 예, 진짜. 젊었을 때는 내가 계란 음식 먹어도 살로 잘 안 가니까 못 느껴요, 이게. 근데 나이가 먹으면 바로 살로 가요, 진짜로. 살 안 빠져요, 그리고. 살이 골고루 찌는 게 아니라 배만 쪄요, 배만. 배하고 옆구리만 쪄. 계란 음식 많이 먹은 사람들. 예. 왜냐면 배달 음식 대부분이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 포기하는 거예요. 예. 자몽님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무조건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달 음식으로 이렇게 때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몽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배달 음식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돈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충동구매 자제.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옷 같은 거 한번 비싼 걸 긁을 때 보통 카드를 긁을 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해서 원래부터 갖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 구글링 하면서 보다 보니까 마우스 커서를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그래서 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자모님이 어디 매장 가가지고 입어보고 아 옷 맞다 이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서 대충 모델 옷 입은 거 보고 이쁘다 해서 샀는데 막상 자기가 입으면 이쁘지 않아. 자모님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비싸다고 비싸 보이고 이뻐 보이길래 인터넷 PT 모델 저 입은 거 보고 아 멋있다. 아, 나도 한번 입을 수 있다. 이 바뀌고 입고 나면 멋있겠는데 그냥 딱 구입을 했어요. 배송으로 왔겠죠? 꺼내가지고 입은 거울 왜 모습을 봐요. 다른 사람 같아. 무대에 있는 사람과. 예. 아울렛 가서 산다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면 사야겠죠. 꼭 필요한 거면. 꼭 필요한 옷이면 사야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꼼꼼히 따져보고 사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름 옷은 겨울에 사야 싸고요. 겨울 옷은 여름에 사야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인데 겨울 옷을 사면 비싼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반대되는 계절의 사이 2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올해 여름에 겨울옷 사면 작년 겨울에 나왔던 거죠. 그럼 2월 상품이 돼서 할인 혜택이 더 많이 들어가요. 어. 올해 겨울에 여름 거 사면 올해 작년 여름에 나왔던 거잖아. 그럼 그게 2월 되는 거잖아. 신상품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할인 행사가 들어가죠. 오히려 이제 여름에 있는 옷을 여름에 사면 더 비싸고 겨울에 있는 옷을 겨울에 사면 더 비싸요. 과일 같은 것도 제철에 사면 비싸잖아. 네, 그런 논리. 이것도 나중에 나이 먹고 좀 지나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문님도. 그리고 아울렛도 무조건 비싼 게 아니에요. 아울렛은 매장이 많은 거지. 패딩 너무 오래돼가 비싸다. 3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뭐 정말 비싼 물건을 사려면 사야 되는데 너무 이제 옷을 이제 여러분 이제 충동 구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논외로 하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식비. 식비를 줄여야 됩니다. 자모님이 돈을 모으려면 식비를 줄여야 돼. 배달 음식을 자제해야 됩니다. 배달 음식을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한 달에 60만 원이 배달 음식 나왔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맨날 배달을 먹는 거야, 배달. 집에 가면 냉장고에 하면 배달 그 자석 있죠. 엄청나게 많이 붙었을 거야.
그리고 냉장고 열어보면 배달 음식 먹다 남은 거 있을 거예요. 콜라하고. 그리고 피자 시키면 남은 그 오이 피클하고. 짜장면 시키다 남은 그 단무지하고. 절인 양파하고. 그냥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식비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예. 식비가 6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식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식비가 확 줄여집니다.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확 줄여져요. 그냥 1, 2만 원 줄이는 게 아니라 30만 원 차이 납니다. 자몽님. 이거는 효과가 바로 나요. 단지 자몽님이 본인의 생활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지. 시장도 자주 가야 되고 마트도 자주 가야 돼.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하나 더. 여기서 핵심적인 거. 그건 빼고요. 그건 빼고 얘기해야 돼, 이놈이. 그거는 빼야죠. 예. 자, 여섯 번째는 지역사당 카드 발급하세요. 이거 이미 계시는 지역에 지역사당 카드가 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요즘에 웬만한 데 다 있어. 이게 왜 좋냐 하면, 자, 자몽이 잘 들으세요. 이 카드 발급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카드 이제 매장에 이제 인증이 돼 있는 데 있죠. 예. 인증이 된 매장에 가서 이제 이 카드를 결제를 하면 돈을 충전해야 되거든요. 한 5만원, 4만원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결제를 하면 10% 할인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카드에 4만원 결제를 하잖아. 그럼 36,000원만 내면 돼. 36,000원 충전하고 4만원 쓰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게 아마 동네 마트는 다 될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안 돼요. 뭐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안 되는데 일반 마트는 다 됩니다. 이게 왜 지역사랑 카드를 만들었냐 하면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마트, 할인 마트나 아니면 그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쪽에 쓰라고 이 지역사랑 카드가 발급이 된 거야. 대부분 시장 쪽입니다. 네, 그럼 시장을 가야 돼, 이걸 쓰려면. 네, 이해가 되시죠? 물론 뭐 이거 해봐야 얼마나 되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아껴야 돼. 기눈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뭐 많이 버는 게 없다. 근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거라도 써야 됩니다. 티끌이라도 아껴야 돼. 티끌이라도. 이게 티끌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거 아끼고 안 아끼고도 뭐 누적이 되면 차이가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몽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네, 배달 그만 시켜 드세요. 배달. 예. 그러다 배달이 사람 잡습니다.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맨날 누워있지 않나요? 맨날 누워있고 안 움직이지 않나? 게을러집니다. 배달 자주 시켜드시는 분 집에 가보면 항상 어지러워요. 이불 안개 있고, 청소 안 돼 있고, 배달 박스 널려 있고, 약간 페인 같은 그런 느낌이야. 배달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 뭐 배달 음식 아예 기피해라 이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시켜야죠. 일주일에 한 번. 야,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고 보니까 어차피 주말에는 집에서 그 맛있는 게 아니라 왜 맛있겠어요, 자몽님? 배달이 왜 맛있냐 하면 다른 게 없어요. MSG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때려 부어버리니까 맛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MSG를 굉장히 취약을 해요. 예, 싱거우면 안 먹어요. 자몽이 나이 때는. 그게 병드는 거야. 그게 병드는 거라니까. 자극적으로 만들어 먹는다니까. 대단히 대부분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극적 음식을 먹으면 중독이 되거든. 예, 중독이 돼서 먹고 나면 또 생각나요. 또 시키게 돼 있어. 이 자극적 음식들은 한번 먹고 나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됩니다. 각인이 돼가지고 좀 시간 지나면 또 생각나요. 그거 한번 먹어볼까? 생각이 나. 치킨 음식 봐봐. 여러분 치킨 자주 나가는 것도 보면 다 자극적이에요. 대표적으로 교촌 레드 허니 콤보 얼마나 자극적이야. 근데 자극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설탕이나 물엿을 갖다 때려 부어버리면 돼. 조은님 어세요? 네. 설탕이나 물엿
미원 그냥 덩어리째 넣어버리면 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배달 음식이 뭐가 같이 옵니까? 잘 들으세요. 배달 음식이 뭐가 같이 와요? 콜라가 오잖아. 콜라. 보통 펩시가 올 겁니다. 코카콜라보다는 펩시가 와요. 왜냐면 펩시가 싸기 때문에. 근데 펩시가 설탕 덩어리야. 펩시 그 캔 있죠. 뚱캔이라 불리는 350ml. 그 뚱캔 하나에 설탕이 그냥 종이컵으로 그냥 한 컵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그 뚱캔에 들어있는 콜라까지 같이 먹는 거야. 아마 자몽이 내가 집에 안 가봤지만 냉장고문 열어보면 콜라 1.5리터, 업소용 1.25리터, 아니면 500ml 업소용에 적힌 펩시 콜라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파란색 태그마크 달린. 물론 반찬집에서도 존이도 아실 거예요. 반찬집도 MSG 넣습니다. 반찬집도 자극적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싱겁게 만들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저 배달 음식에 넣는 자극적인 것보단 낫습니다. 예. 그리고 아예 자극적인 음식이 못 들어간 종류도 있어요. 물김치도 못 들어가잖아요. 물김치랑 오이소박이는 못 들어가. 근데 쥐포나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어요. 장아찌류는. 그러니까 농도가 다른 거야, 농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밥을 안 먹잖아요. 자, 배달 음식 중에 밥으로 된 게 없잖아요. 밥으로. 순수 밥으로 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게 우리 동네 시장이 어디 있고 가까운 시장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우리 동네 마트가 얼마나 있냐 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몽님 본가 말고요. 자몽님이 일하시는 그 공장 주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장 주변에 분명히 마트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에 공단이 있잖아요. 시장이 낫죠. 시장 있으면 마트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본인 연습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적어요. 자, 자몽님. 지금 당장 내가 집에 밥 먹을 때 좋아하는 반찬 적어요. 5가지 적어요. 웬만하면 채소 반찬 두 개는 있어야 돼. 뭐, 김치나, 저 뭐야, 알타리 김치, 총각김치 정도는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이제, 뭐, 장아찌면 장아찌, 뭐, 마늘 장아찌 있으면 좋고, 뭐, 오징어 젓갈, 쥐포, 섭박지라고 해서 왜 두꺼운 쥐포 있죠?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 사고, 김 하나 사고, 밥은 햇반. 밥을 뭐 밥솥에 지어 먹기 싫으면 햇반 먹어도 괜찮아. 자주 먹을 게 아니라면. 물론 햇반도 인스턴트이긴 하지만 배달 음식보다는 좋아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끼니를 해결하시고. 그러면 식비가 확 줄 거예요. 예. 그렇죠. 카레 만드는 것도 좋은데 카레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카레가 가성비 끝판왕이야. 카레가 가성비 영양가 끝판왕이에요. 영양도 높고 소화도 잘 되고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카레가루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뭐 들어가는 게 돼지고기 그 고기도 있잖아요. 돼지고기 뒷다리 고기 후지살 한 반근 넣고 감자 4개 썰고 당근 하나 썰고 양파 썰면 끝이야. 예. 근데 카레가 문제가 뭐냐 하면 재료 써는데 손이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 써는 게 너무 힘들어요. 끓이는 건 별거 아니지만 써는 게 너무 힘들어. 예, 썰다가 그냥 접고 싶어요. 감자 이제 감자 껍질 그거 벗기다가 그만할까? 당근 썰다가 괜히 시작했나? 그냥 라면 끓여 먹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카레를 만들어 본 사람들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감자하고 당근이 단단해서 안 썰려요.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고기도 잘 안 썰려. 예. 아니, 직접 카레를 해 드시면 즉석 카레 못 먹습니다. 예. 그 야채 식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예. 이거 먹어본 사람 알아요. 한번 자기가 카드를 만들어 보고 사람은 인스턴트 카드 손도 안 댑니다. 왜냐하면 거의 건더기 거의 없잖아요. 인스턴트 카드는 건더기 거의 없어. 건더기 있고 없고 차이 엄청 큽니다. 카드는 특히. 예. 난 카드에 당근이 왜 들어가냐? 당근 있고 없고 차이 커. 물론 이거 손 많이 가요. 카드에는 손 많이 갑니다. 예. 아무튼 웬만하면 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해먹고 하다 보면 재밌어. 안 해봤다고 하면 돼, 자몽님. 자몽님이 솔직히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긴 해. 너무 곱게 자랐어. 너무 곱게 자랐어. 자몽님. 그 곱게 자란 게 님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남녀 요즘에 도막 칼질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찌개도 끓일 줄 알아야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저도 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님이 잠깐 이 생활을 할지, 앞으로 계속 쭉 이 생활을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내가 보니까 자몽님이 일단 두 가지가 느껴져. 일단 굉장히 곱게 자랐다. 아니, 부엌에서 뭐 일은 주방 관련된 일은 하나도 안 해봤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귀차니즘의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님이 배달음 시켜 먹는 것도 귀차니즘에 기인한 겁니다. 귀차니즘에.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찾아 먹는 거 이거 귀찮은 수준도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평소에 안 해보듯 하니까 안 하는 거야. 예.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다 나와 있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이 없으면 네이버 블로그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예. 그대로 따라하면 못해도 중간에 갑니다.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못해도 중간에 가. 따라하기만 하면. 실패는 안 해. 비율 그대로 맞추면. 아무튼 거기까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가능한 거니까 자몽님 10비를 무조건 할게요. 배달음식 이제 그만 드시고. 배달음식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일주일에 고생한 나 자신한테 준 선물에 생각하고 한 번 정도 치킨 정도 뜰 수 있는 건 인정하게. 그 외에는 안 돼. 예. 치킨도 하나 팁을 드리게. 치킨도 시켜 먹지 말고 테이크아웃 가는 데 있으면 테이크아웃 전문 치킨집 있어요. 거기에 사 먹으면 엄청 쌉니다. 요것도 팁을 드릴게. 여러분 치킨 같은 경우에도 배달 시켜 먹는 것보다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있는데 거기는 한 마리당 한 13,000원,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예. 지금 여러분 배달 한번 시켜 먹으면 배달비 포함해 25,000원 넘습니다. 서울 같은 게 3만 원대요. 맨날 그 치킨이나 이 치킨이랑 똑같아. 먹어본 결과. 뭐 배달이라고 뭐 특별할 것 같습니까? 치킨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상향 편준화 다 돼가지고 어디가 특별하게 맛있다, 맛없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뭐 정말 맛있는 집 있겠지. 맛있는 집 있어도 특별하게 맛없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맛있어. 그래서 돈을 아끼려면 잘 들으세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님이 돈을 모으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돈을 모으지 못한 게 아니라 지출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게을러서 그래. 게으르다 보니까 음식 찾아보는 게 귀찮고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만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냉동치킨 에어프라이기 사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대로 좀 따라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건 100%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거는 효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죠? 자몽님. 설득력이 없진 않죠? 한 번도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막상 따라하려고 하니까 손이 안 잡히죠. 왜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봐야 되는 거야. 어, 원인은 나왔잖아. 답은 나왔잖아요. 답은 나온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몽님. 올해부터 배달 음식 자제하고 웬만하면 장을 봐서 집에서 집밥을 먹는 거. 뭐 밥 지르기 귀찮다면 햇반으로 때우고. 예. 귀찮아도 해야 돼. 귀찮아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병 걸리는 게 혼자 살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서 안 챙겨 먹으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차려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당연히 자기 혼자 차려 먹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손도 많이 가고 적성이 안 맞으니까 계속 시켜 먹는 거야. 시켜 먹으니까 몸은 병 나는데 누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탈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밥같이 먹고 챙겨 먹으면 집에 있으나 혼자 사나 차이 없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누가 챙겨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더 잘 챙겨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올해 제가 말한 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예, 자몽이 실천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 한번 카드 발급 한번 알아보시고 예. 혹시나 하다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자몽님 올해부터는 돈도 많이 모으시고 배달 음식 자제하시고 집에서 집밥 드시고 회사 그리고 오래 다니시고 예, 그렇게 합시다. 다치지 마시고 그렇게만 하면 올해 성공입니다. 자몽님 2025년은 성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몽님. 저는 자몽님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